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세안 비법을 정확히 실천하면 단 7일 만에 눈과 잔주름이 옅어지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믿으시겠어요? 아침에 간단히 물로만 세수했을 뿐인데 마치 고가의 영양크림을 듬뿍 바른 것처럼 피부에 건강한 윤기가 돌고 하루 종일 속당김 없이 촉촉함이 유지되는 비밀이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사실 이것은 제가 강남에서 25년 동안 피부과를 운영하면서 특별히 선택된 소수의 고객들에게만 알려드리던 피부 회춘 비결입니다. 이 핵심 비법들을 곧 자세히 공개할 테니 잠시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십시오. 저는 피부과 전문의 이민준 55세입니다. 강남 테헤란로에서 25년 동안 수많은 분들의 피부 고민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를 찾아오신 70대 김현주 어르신과의 상담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김 어르신은 저를 보자마자 얼굴에 가득한 속상함을 숨기지 못하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 원장 나 요즘 거울만 봐도 너무 슬퍼. 얼마 전 손주 돌잔치 가족 사진을 찍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카메라 뒤로 숨게 되더라. 예쁜 손주 옆에 늙고 초라한 내가 서 있는 것 같아 너무 속상했어. 저는 그 어르신의 손을 잡고 조용히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습니다. 제가 레이저 시술도 고가 주사도 수백만 원짜리 화장품도 없이 그냥 집에 있는 천연 재료로 세수만 했을 뿐인데 피부 나이를 되돌린 3가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자 김 어르신의 얼굴에는 정말 세수만 했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하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 가득 떴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제가 25년간 임상으로 확인하고 꽁꽁 숨겨왔던 피부 관리의 핵심 3가지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3가지를 하나씩 모두 풀어드릴 텐데요. 특히 마지막 3번째 비법은 많은 분들이 잃어버린 탄력을 되찾고 기미까지 옅어졌다고 놀라워하는 진짜 핵심입니다. 그러니 잠시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자, 여기서 잠깐. 혹시 지금 여러분도 에이, 그게 말이나 되나 하고 반신반의하고 계시죠? 저도 여러분 마음을 압니다. 하지만 정말입니다. 그 안에는 제가 은퇴 후에도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게 해준 자연의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매달 20만 원이 넘게 지출했던 화장품 값을 절약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실 겁니다. 혹시 이 내용이 벌써 도움이 되신다면 잠깐 엄지손가락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무료이니 눌러두시면 더 좋고 안전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세안을 몇 번 하십니까? 지금 잠시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뽀득뽀득 2번 하시는 분도 있고 아침에만 쓱싹 한 번 하시는 분도 있겠지요.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세안 습관이 피부에 독이 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총 3가지인데 특히 마지막 것은 많은 분들이 피부 나이가 되돌아갔다고 놀란 진짜 핵심입니다. 노화를 부르는 우리의 잘못된 세안 습관입니다. 얼마 전 병원 스태프들과 점심 식사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원장님, 저는 아침 저녁으로 클렌징 오일 쓰고 폼 클렌징으로 또 닦아요. 선크림이랑 화장은 꼼꼼히 지워야 김이 안 생긴대요. 에이, 그것도 부족해요. 저는 일주일에 2번은 꼭 스크럽제 써요. 그래야 묵은 각질이 벗겨져서 화장이 잘 먹죠. 다들 자기 방식이 최고라고 자랑하더군요. 제가 듣다 못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그렇게 과도하게 문지르고 씻어내니까 피부가 오히려 10년 더 빨리 늙는 거야. 왜 깨끗이 씻는 게 나쁘냐고요. 우리 피부는 마치 얇고 예민한 비닐랩과 같습니다. 강하게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스크래치가 나고 미세한 손상이 생기죠. 독한 세제로 맨손 설거지를 오래 하면 손에 습진이 생기는 것을 아실 겁니다. 얼굴 피부도 이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과도한 클렌징은 피부의 천연 방패인 산성 보호막을 강제로 벗겨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 산성 보호막이 사라지면 피부는 외부의 세균 침입에 취약해지고 수분을 붙잡아두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며 이는 피부 노화의 고속도로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클렌징 오일과 이중 세안이 피부를 늙게 만드는 3가지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은 빈틈없이 지워야 한다는 생각에 클렌징 오일을 매일 사용하고 그 뒤에 또다시 폼 클렌징으로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씻어냅니다. 우리 얼굴 피부는 마치 잘 가꾼 유기농 텃밭과 같습니다. 그 위에는 나쁜 균과 싸우고 수분을 지켜주는 얇고 소중한 보호막이 덮여 있죠. 그런데 클렌징 오일로 매일 같이 이중 세안을 하는 것은 텃밭의 비옥한 흙을 매일같이 걷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피부 보호막이 사라지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피부가 사막처럼 갈라집니다. 피부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천연 보습인자와 건강한 지방막이 사라지면서 아무리 비싼 수분 크림을 발라도 속부터 당기는 극심한 건조함이 느껴지고 세수 후에는 마치 가뭄이 든 땅처럼 건조하고 쩍쩍 갈라지는 듯한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둘째, 피부 트러블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피부 위에는 유해균과 싸우는 유익균들이 정상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세정력으로 이 유익균까지 모두 씻어내면 피부는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작은 미세먼지나 실내 온도 변화에도 얼굴이 쉽게 붉어지고 갑자기 작은 뾰루지 같은 트러블이 올라와 이유 없이 가렵기까지 하는 거죠. 셋째, 주름이 더 빠르게 깊어집니다. 피부가 극도로 건조해지고 예민해지면 탄력을 쉽게 잃게 됩니다. 탱탱하고 신선했던 포도가 수분이 빠져 쭈글쭈글한 건포도가 되는 것처럼 우리 피부도 급격히 탄력을 잃어 잔주름이 깊은 주름이 되고 없던 팔자주름도 새로 생겨나는 노화의 가속화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제 클렌징 오일과 이중 세안이 왜 피부에 적이 될 수 있는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 제가 25년 동안 비밀로 해왔던 피부의 진짜 친구, 꿀 세안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과 의사가 선택한 피부의 진짜 친구 꿀 세안의 과학적 비밀입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원장님, 피부 좋아지는 비싼 크림 뭐 쓰세요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고가 화장품이 아니라 매일 하는 세안 습관에 있습니다. 피부과 수입의 70%는 레이저 시술과 고가의 관리 프로그램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은퇴 후에도 환자분들을 추적 연구해보니 100만 원짜리 시술을 받은 그룹과 단순한 생활 습관 개선 그룹 사이에 피부 상태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피부 전문가들은 피부의 80%는 매일의 생활 습관이 결정한다고 단언합니다. 아무리 병원을 자주 가도 한 달에 한두 번이지만 세안은 하루, 2번 한 달에 60번을 하는 습관이니까요. 결국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이 동안 피부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주방 속에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천연 보습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꿀입니다. 10년 전 80세의 박순옥 어르신 환자분이 오셨는데 피부가 60대처럼 탄력 있고 좋으신 거예요. 어르신 비결이 뭐예요? 했더니 40년째 꿀로 세수해요 하시더군요. 처음엔 설마 했지만 과학적으로 깊이 파헤쳐 보니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었습니다. 꿀은 자기 무게의 20배 이상의 수분을 끌어당기는 천연 휴맥턴트, 즉 보습제입니다. 피부에 얇게 바르면 마치 사막에 내리는 소중한 단비처럼 수분이 속부터 촉촉하게 스며듭니다. 게다가 꿀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성분은 피부 노화를 늦춰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이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판매하는 수십만 원짜리 항산화 크림보다 매일 쓰는 꿀 한 스푼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꿀 세안 방법과 이 주만에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꿀 세안은 너무 간단해서 놀라실 겁니다. 딱 3분이면 됩니다. 첫째, 미온수로 얼굴을 살짝 적십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 장벽을 파괴하니 절대 금지입니다. 천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둘째, 손바닥에 꿀을 숟가락 끝에 아주 살짝 묻은 정도만 덜어 얇게 펴 바릅니다. 양이 많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끈적거림만 남죠. 셋째, 양치하는 동안 3분 이상 기다립니다. 꿀이 피부 속으로 스며들어 보습 작용을 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때 욕실이 따뜻하면 흡수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넷째, 미온수로 끼얹듯이 부드럽게 헹굽니다.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손으로 물만 떠서 얼굴에 10번 정도 부드럽게 끼얹어 주세요. 이게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 간단한 방법만 2주 꾸준히 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7일 후에는 세수하고 얼굴이 안 당기네 하고 건조함이 확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 주 후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번들거리지 않고 촉촉하고 맑아 보이는데 하는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지금부터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30년 임상 경험을 가진 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코코넛 오일을 활용한 주름 관리 비법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비법, 코코넛 오일, 오이미언, 클렌징과 강력한 주름 관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입니다. 온종일 피부에 쌓인 화장과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미세먼지 같은 노폐물을 깨끗하게 지우면서 동시에 눈가와 팔자 주름까지 집중 관리하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법은 바로 코코넛 오일 오이노원 클렌징입니다. 여러분, 코코넛 오일은 단순한 식용 기름이 아닙니다. 열대 지방에서는 생명의 열매라 불릴 만큼 오래전부터 피부 질환 치료제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코코넛 오일에는 모유 성분에도 들어있는 라우르산이 풍부합니다. 이 라우르산은 마치 피부에 가장 유능한 경호원과 같습니다. 피부에 해로운 세균을 물리쳐 트러블을 막아주고 약해진 피부 보호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죠. 또한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진 비타민 E가 가득 들어있어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피부 재생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코코넛 오일 클렌징의 정확한 사용법을 지금 잘 들어두십시오. 첫째, 손 깨끗이 씻기. 더러운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것은 피부에 오염 물질을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코코넛 오일 덜기. 숟가락으로 적당히 조금만 덜어냅니다. 처음에는 소량만 사용하면서 양을 조절하세요. 셋째, 손바닥에서 녹이기. 코코넛 오일은 산곤에서 고체인이 양손으로 비비면 3초 만에 천으로 녹아 액체 상태로 변합니다. 넷째, 얼굴에 마사지. 마사지는 이마볼코 턱 순서로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이때 손에 절대 힘을 주지 말고 화장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면서 아기 피부 다루듯 살살 문질러 주세요. 파운데이션이 우유처럼 녹아내리는 것을 보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다섯째, 티슈나 화장솜으로 닦아내기.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단 한 번만 스치듯이 가볍게 닦아내야 합니다. 여섯째, 미지근한 물로 헹구기. 찬물도 안 되고 뜨거운 물도 안 됩니다. 미지근한 물이 피부에 가장 좋습니다. 10번 정도 물만 떠서 끼얹어 주세요. 여기서 지성 또는 복합성 피부를 위한 추가 팁이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이 피부에 남아있을까 걱정되거나 평소 지성 피부라면 순한 약산성 세안제를 이용하여 거품을 충분히 낸 뒤 부드럽게 씻어내세요. 이렇게 하면 유분 잔여물까지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코넛 오일은 얼굴 클렌징에만 쓰는 게 아닙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피부결을 매끈하게 정돈하고 온몸에 탄력을 더하는 스페셜 마사지 루틴이 이어집니다. 코코넛 오일 얼굴을 넘어 온몸에 잃어버린 탄력을 되찾아줍니다. 저는 이 비법을 알려드린 고객분들께 코코넛 오일은 얼굴부터 발끝까지 쓰는 전천후 피부 영양제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천연 아이크림. 눈과 피부는 얼굴에서 가장 얇고 피지선이 적어 가장 먼저 노화의 흔적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비싼 아이크림 대신 자기 전 약지 손가락에 녹인 코코넛 오일 한 방울을 묻혀 눈가 주변에 톡톡 두드려 주세요.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목주름 지우개. 나이를 숨길 수 없는 곳이 바로 목이지요. 코코넛 오일을 손바닥에 펴서 쇄골부터 턱 방향으로 쓸어 올리듯 마사지하면 깊게 팬 목주름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셋째, 팔자 주름 리프팅 관리. 팔자 주름이 깊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코코넛 오일을 손가락에 묻혀 입꼬리에서 콧방울 옆 방향으로 부드럽게 올려주세요. 매일 밤 3분씩 꾸준히 마사지하면 주름을 옅게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넷째, 꿀광 바디케어. 건조하고 거친 팔꿈치, 무릎 발뒤꿈치에도 코코넛 오일을 발라보세요. 샤워 후 물기가 약간 남아있을 때 코코넛 오일을 전신에 발라주면
피부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윤기가 나게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비법입니다. 바로 약산성 회복의 기적, 식초 세안입니다. 아니, 식초로 세수한다고 피부가 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의구심이 들었지만 과학적으로 깊이 파고들수록 식초의 피부 재생 효과에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우리 피부는 약산성일 때 가장 건강하고 외부 자극에 강합니다. 그런데 일반 세안제는 대부분 알칼리성이어서 세안 후에는 일시적으로 피부가 알칼리성으로 변해 건조해지고 예민해지죠. 식초는 바로 이 무너진 피부의 산성 균형을 건강하게 되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 식초는 천연의 아주 부드러운 각질 제거제 역할도 합니다. 사과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과 젖산은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화학적 각질 제거 시술처럼 묵은 각질을 자극 없이 부드럽게 녹여냅니다. 그래서 식초 세안 후에는 피부가 매끈해지고 화장이 찰떡같이 잘 먹게 되는 거죠. 비법 저녁 식초 세안의 황금 비율입니다. 첫째, 미지근한 물 4리터에 식초 1스푼. 세수대야의 천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가득 담고 양조 식초를 딱 한 스푼만 넣어줍니다. 식초를 너무 많이 넣으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이 비율을 지키세요. 둘째, 얼굴에 10최서 3 분간 끼얹기. 식초물로 얼굴을 부드럽게 헹궈냅니다. 셋째,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닦기. 마지막으로 깨끗하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만 톡톡 두드려 흡수시켜줍니다. 식초 세안 2주 후에 찾아오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간단한 방법만 꾸준히 하시면 다음과 같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7일 후에는 세수 후 얼굴 당김이 사라졌네. 피부의 산성 균형이 맞춰지면서 극심한 건조함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2주 후에는 피부가 매끈하고 부드러워져서 묵은 각질이 부드럽게 정돈되어 화장이 착 감기는 피부로 변합니다. 3주 후에는 기미가 옅어지고 얼굴에서 광이 나네. 식초는 피부를 억지로 하얗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결을 정돈하여 자연의 빛을 잘 반사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이로 인해 피부톤이 맑아져 화장품 없이도 얼굴이 빛나 보이는 거죠. 지금까지 알려드린 꿀 코코넛 오일 그리고 식초 세안의 세 가지 비법만으로도 충분히 피부 나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피부과 의사가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습관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도 놓치지 마세요. 피부과 의사 이민준이 경고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 4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모든 비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피부과 의사로서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치명적인 습관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만 고쳐도 피부 나이 5년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첫째, 뜨거운 물 세안. 뜨거운 물은 피부의 천연 방어막인 기름막을 파괴하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얼굴에 보기 싫은 실핏줄이 드러나게 만듭니다. 특히 건조한 계절에는 피부를 더욱 메마르게 만드니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만 세안하세요. 둘째, 세안제 과다 사용. 하루 종일 외출하지 않았다면 아침 세안에는 세안제를 쓰지 않고 미온수로만 가볍게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제를 너무 자주 사용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건조하고 극도로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셋째, 과도한 각질 제거. 뽀득뽀득하게 닦아야 깨끗하다고 착각하시죠. 하지만 스크럽제 같은 입자가 굵은 물리적 각질 제거제를 매일 사용하면 피부가 얇아지고 쉽게 예민해집니다. 각질은 피부의 가장 중요한 보호막이니 자극적인 방법 대신 식초 세안처럼 아주 부드럽게 각질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기미, 잡티 문지르기. 기미나 잡티를 없애겠다고 그 부위를 강하게 문지르거나 자주 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찰은 오히려 멜라닌 색소 생성을 자극하여 기미를 더 진하게 만들고 번지게 할 수 있습니다. 기미는 피부 속의 문제이므로 문지르지 말고 꿀 세안이나 식초 세안으로 피부결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나이를 되돌리는 몸속 보약 삼총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비법은 바로 먹어서 젊어지는 피부 보약 삼총사입니다. 원장님 피부는
바르는 것이 전부 아닌가요? 먹는 걸로 되겠어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밭에 씨앗을 뿌려도 땅이 척박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우리 몸속의 영양 균형이 부족하면 피부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진짜 동안은 겉이 아니라 오장육부가 건강한 속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피부가 건조하고 탄력이 없는 것은 폐 기능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폐는 우리 몸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는데 폐 기능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피부까지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폐를 건강하게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피부가 자연스럽게 윤기 나고 탄력을 되찾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도 피부는 폐가 주관한다고 보는데 폐가 튼튼해야 피부가 윤택하고 촉촉해집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잃어버린 피부 탄력을 되찾아줄 피부 보약 3총사를 소개합니다. 첫째, 닭발. 닭발에 피부를 지탱하는 기둥인 콜라겐이 엄청나게 들어있다는 것은 모두 아실 겁니다. 마치 무너진 피부 기둥을 다시 세우는 가장 훌륭한 건축 자재와도 같습니다. 또한 한의학적으로 닭고기는 기혈을 보충하고 허약한 몸을 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야식 대신 피부 탄력 보약이라고 생각하고 닭발을 즐겨보세요. 둘째, 보쌈과 수육. 닭발이 콜라겐의 보고라면 보쌈과 수육은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의 보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 피부 역시 단백질로 이루어진 가장 큰 장기입니다. 근육은 물론 피부 세포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보쌈 한 점, 한의의학에서도 수육은 피부와 몸을 이롭게 하는 음식으로 봅니다. 이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는 말 대신 보쌈은 오늘부터라고 바꾸세요. 셋째, 등푸른 생선. 마지막 피부 보약은 바로 고등어, 연어,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이 생선들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를 촉촉하고 건강하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오메가3은 피부 속 만성 염증을 잡아주는 소방관과 같습니다. 피부가 자주 붉어지거나 이유 없이 가려운 분들에게 아주 효과적이죠. 또한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아 자연스러운 촉촉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동안을 만드는 최고의 보약, 숙면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리보다 가장 중요한 보약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잠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피부 재생을 돕는 성장 호르몬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어 피부 세포가 강력하게 재생됩니다. 반대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피부가 푸석해지고 칙칙해지며 노화가 가속화되죠. 잠이 보약이라는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바르는 관리, 먹는 관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숙면까지 3박자를 함께 시작해보세요. 피부는 물론 전신 건강까지 잡을 수 있는 일석삼조의 지혜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55세 피부과 의사의 특별한 당부입니다. 이럴 땐 잠시 멈추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비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효과적이지만 모든 사람의 피부는 지문처럼 다릅니다. 피부과 의사로서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잠시 비법을 멈추고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해보세요. 첫째, 피부가 따갑거나 붉어진다면, 특히 식초 세안이나 꿀 세안을 처음 하실 때 피부가 따갑거나 붉게 변하는 등 자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피부가 새로운 성분에 적응하는 과정일 수 있지만 만약 증상이 7일 이상 지속된다면 잠시 멈추고 순수한 물로만 세안해 주세요. 과한 욕심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둘째, 평소 극심한 민감성 피부라면, 평소에도 작은 자극에 피부가 쉽게 붉어지거나 가려운 극민감성 피부라면 이 모든 비법을 한꺼번에 시도하기보다 한 가지씩 7일 간격으로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첫 7일은 꿀 세안만 시도하고 괜찮으면 다음 7일은 코코넛 오일 클렌징을 추가하는 식으로 피부의 반응을 살피며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비법에 대한 과한 집착은 절대 금물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법들을 피부 관리를 위한 즐거운 습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피부가 좋아질까 하는 마음에 너무 자주, 너무 강하게 시도하면 오히려 피부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그리고 자신을 아끼는 즐거운 마음으로 시도하는 것이 진짜 동안 피부를 만드는 궁극의 비결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꿀, 코코넛 오일, 그리고 식초 세안의 세 가지 황금 비법과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 네 가지, 그리고 몸속을 채우는 피부 보약 삼총사까지, 이 모든 생활 속의 지혜만 지키셔도 비싼 화장품과 시술 없이도 충분히 젊고 건강한 피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피부 관리는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행위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꿀을 바르고 밤마다 코코넛 오일로 마사지하는 그 3분의 시간은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을 소중히 대하자고 스스로와 약속하는 신성한 의식과 같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수백만 원짜리 크림이 아니라 바로 이 작은 습관의 꾸준함과 나 자신을 향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시죠? 어쩌는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꿀 세안, 코코넛 오일, 식초 세안 중 하나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를 들고 오겠습니다. 댓글로 다음 영상 주제를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고 준비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